자,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인 해서, 이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그나마 좀 이해는 다 안 가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해석도 이제 경험이 자꾸 쌓이셔야, 이- 그래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좀 이게 넓어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 뭐 저희가 안 들고 있는 것 가지고 기술적인 해석을 봐야 제가 할 때는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저희가 들고 있는 실제로 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바닥권에서 중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한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한번 쭉 거치셔야, 그래야 본인들이 이제 기술적인 해석에서 어떤 이해도의 어떤 폭이, 그렇죠. 바닥권에서 고점권까지 어떤 한 흐름을, 저희가 대선주 할 때 바닥권에서 고점권까지, 그때 제가 이렇게 기술적 해석을 쭉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번으로 이렇게, 근데 다음에 또 이제 대선주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런 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음, 그때는 이제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가 오니까요. 자,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저기 이제 고점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길쭉인 해석을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을 들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죠? 어제로서 이제 월봉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그랬었는데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 그래서 비트코인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4개월째, 그러니까 양봉이 계속 연속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흐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트코인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까지는 이게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에 비트코인 월봉이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이렇게 채널을 타고 상승 추세 중이고, 지금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이미 비트코인은 바닥이 이미 4월 달,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4개월에 걸쳐서 지금 상승 중.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추세 중이다. 상승 추세 중이다. 추세 중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고,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평선이 좀 위에 지금 두 개가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보면 월봉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5월 달에 월봉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의 얘기지만, 일단은 시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제 봉 하나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비트코인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중장기로 쭉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게 이제 월봉, 주봉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장기 추세에서 보면, 중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데서 보면은 이게 월봉, 주봉만 보시면 된다. 그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게 여기서 보시면 상승 추세 중에 있다. 이게 채널상으로 보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상승 추세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한 7주,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는 양봉은 끝났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지금 보면 이번 주 지금 이제 오늘 시작부터 조금 음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봉 이제 저기 주봉의 종가 주봉의 종가를 봐야죠.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오늘 첫날이니까 그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음봉인데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이제 결국 이제 종가가 이 주봉의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보시면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제 또 살짝 올려서 조정받고 또 올려서 이제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이평선 두 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게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 이평선은 이게 이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이 저항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여기 이 선에 와 닿으면 결국은 이제 저항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평선에 맞닿게 되면 이게 저항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매도.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에 와서 닿으면은 매도를 한다. 매도. 그죠? 매도세가 없어야 이게 이걸 뚫고 가는데 이게 자꾸 매도를 하니까 이걸 한 번에 뚫지를 못하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여기 이평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매도세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매도세는 이게 이제 저기 고점에 사서 아니면 요 근처. 요게 이평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요 이평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요 이평선에 맞춰서 이게 지금 매수 단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요 단가에 와 있는 분들은 그쵸 여기 물려 있다가 그죠 요 가격에 샀던 분들은 이게 물려 있다가 이렇게 원금 그죠 이게 이평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랑 제가 있죠. 이평선이라는 게 이게 특히나 물려 있는 이제 자기가 사고나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그리고 한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원금 근처 오면은 이제 개인들은 원금 근처에 오면 그러니까 결국 원금 회복, 원금 회수. 그래서 여기에 닿게 되면 매도세로 나오는 게 대부분은 이제 원금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반. 그 다음에 또 이평선하고 다르게 이런 데서 산 분들이 있지 않어요?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응? 그러니까 아주 잘 산 분들은 그쵸? 이런 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크든 작든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도세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매도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평선에 닿으면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원금을 찾기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수익이 그죠? 이평선 밑에서 산 사람들, 이평선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조금 나 있을 거고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들이 이렇게 크게 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닥에 산 사람이야 팔 리가 없겠지만 결국 이제 이런데 어중간한 데서 산 사람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서 팔 수도 있고 약간 수익이 나서 불안하니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원금 근처 오니까 팔 수도 있고 그 이평선이라는 의미가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두 개가 지금 다 있잖아요. 이평선이 여기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매도세가 있다. 매도세. 그러니까 팔려고는 그 투자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단타 세력이 됐든 뭐 아무튼 단기 세력이 됐든
아무튼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 5% 나고 팔고 10% 나고 팔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오랫동안 마이너스 뭐 10%, 20%, 30%, 40% 이렇게 나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원금 근처 오니까 팔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평선이, 아무튼 요 매도세를 넘어가야, 그래서 이평선만 넘어가면 이제 이평선 완전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저항선인데, 이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저항선이, 제가 얘기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평선은 이게 저항선 역할도 하다가 지지선 역할로 바뀌는 그런 이제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기간 조정을 오래 한다는 얘기는, 보면 여기서 지금 좀만 올라가면 좀 판다는 얘기죠.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이평선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이런 상승 추세 흐름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 추세선의 좀 각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게 조정인 거예요. 이렇게 조정. 이게 조정.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조정. 양봉으로만 쭉 갔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런 조정이 있어요. 이렇게 크든 적든 조정이. 그죠? 이 조정이 주봉입니다. 주봉.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이 있다. 조정이. 그러나 이제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추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결국 결정이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지금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여전히 그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계좌는 여기 보시면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원금이, 언뜻 보면 이게 손실난 것 때문에 원금이 2천만 원 계좌입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3천을 이렇게 넘었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또 이렇게 한 2,800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이 추정예탁금, 이 추정예탁금이 중요하다. 이 계좌에서 추정해다. 이런 숫자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하고, 결국 이 추정예탁금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나중에 중요한 추정예탁금은 결국 어떤 추정예탁금이냐? 결국 요 근처죠. 요 근처. 요거. 요게 제가 했던 이게 이제 코스피가 이게 3,300 갔을 때 추정 예탁금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2,500 근처 있잖아요. 코스피가 2,500 근처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상승 흐름을 이어져서 결국은 이 우리 코스피가 2,500에서 결국 3,000 근처, 3,000 근처를 갔었을 때, 3,000 근처를 갔었을 때, 이때 3,000 근처를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일단은 코스피의 고점권이 되겠죠. 고점권. 코스피의 고점권에 가 있었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이런 추정 예탁금이 얼마가 됐을 거냐. 그래서 최소한 요거 근처 플러스 알파가 돼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아까 지금 1시간 넘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시장이 고점권에 갔을 때 추정예탁금이 이 추정예탁금에서 이 추정예탁금으로 바뀌어져 있으려면
지금부터 해서 이 고점권에 갈 때까지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중의 변화를 잘 주셔야 된다. 비중의 변화를. 이걸 제가 아까 1시간 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서 지금 추정했다금이 시장의 코스피가 저기 고점권에 가 있을 때, 고점권이 일단은 지금 이제 3천 근처가 되겠죠. 3천 근처에 가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숫자 플러스 알파로 가 있으려면, 그러려면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의 어떤 단기, 중기, 장기 흐름에 맞춰서 비중의 변화를 이렇게 분할해서 변화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 알파를 크게 만들려면 알파를 크게 만들려면 결국 이 비중의 변화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변화를 잘 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추정해탁금의 크기가 이렇게 좋아져 있을 거다. 요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본인들 계좌에서 이 종목들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흐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장기, 중기, 그죠? 이렇게 그 이제 본인들이 종목을 샀을 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보면 그 시기 대비해서 지금 3개월 이내에 있는 종목인지 4개월에서 한 1년 이내에 있는 종목인지 1년 이상인 종목인지 일단은 기간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근로자 날이라 시장이 열리진 않았어요. 안 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을 보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여기 개인들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뭐 나름대로 뭐 기관이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이 산 것이 좀 그런데 외국인이 샀다. 그러니까 뭐 반절은 좋고 반절은 좀 그렇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별로 팔지 않았는데 이제 개인이 많이 샀다. 그래서 개인이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 많이 사고 있죠. 보시면. 근데 시장은 그죠? 많이 떨어졌죠. 보면은. 그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요게 있는데 보면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이 왜 조정을 받느냐. 그것은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요게 뭐냐면요.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객 예탁금이 있고 이 보면 신용 잔고라는 게 있어요. 신용 잔고. 신용은 누가 쓰냐면 신용은 되게 개인들이 쓰는 거죠. 개인들이 신용을 쓰는데 저기 지금 신용이 이제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용이 이게 지금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거예요. 이게 신용이 왜 많아졌냐? 그러니까 이 신용이 왜 많아졌냐? 그것은 그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이 W 바둑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신용이 늘어났다. 이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신용으로 보면 결국 이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잖아요. 시장이 이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냐면 이 조정을 통해서 결국 이 개인들의 신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들의 신용을 줄이냐, 그죠? 결국은 이렇게 시장을 조정을 시키면 결국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그러면 신용민수를 쓴 개인들의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거예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신용이 좀 준다. 준다.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을 조정을 시켜서 결국 종목들을 통해서 개인들을 결국 이제 털어낸다. 이렇게죠. 정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현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버티면 현금, 본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샀으면 그냥 그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버티면 되는데 신용을 써가지고 그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게 지금 한 20조니까 20조. 20조면 이게 저희 이게 신용 잔고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면 한 16조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16조. 그러면 지금 한 4조 정도, 4조 정도가 지금 이제 그죠? 이 적정선 플러스 한 그죠? 보면은 한 4주 정도, 4주 정도가 신용묘수가 지금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16주로 따지면, 보면.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 주식시장이 쭉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신용비수가 한 16주에서 20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한 4조, 신용은 한 4조가 들었죠. 신용은 한 4조가 드는데, 이 고객 예탁금 있잖아요. 고객 예탁금은 이게 한 51조, 51조에서 53조, 한 2조밖에 안 늘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꾸로. 그러니까 신용미수가 이게 한 4조가 늘려면 이게 고객 예탁금이 이게 반밖에 안 늘는데 원래는 이게 보면 이거의 한 2배. 그러니까 거의 한 10조 정도는 늘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63조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조 정도 늘었으면 근데 이게 한 2조밖에 안 늘었다. 2조 보면 2조. 한 60조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완전 힘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뭐 그 언론에서 지금 뭐 하한가 뭐 하면서 3일인가 하한가 가면서 거기서 막 8조가 증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신용매수예요.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게 보면 요즘에 계속 언론에 보면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검찰하고 금감원하고 해서 뭐 그쪽 본격 뭐 조사 들어간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신용민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게 하한가 8종목인가 하한가 3일인가 4일인가 계속 가가지고 그래서 8조가 증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잘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게 몇 배씩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게. 아무튼 이 신용미수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지금 잡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시장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신용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게 이게 시장이 이제 저희가 상승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승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상승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자꾸 이게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 시장에 오르면 개인들이 그 증권사든 스탁론이든 이런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종목을 사고 그게 내버려지죠.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렇게 막 대출 은행 대출 얻어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사듯이 이 주식도 그런 식으로 사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거의 20조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적정선이 한 16조, 17조 이게 적정선인데 그것 대비해서 한 3조, 4조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보면 시장으로서는 이게 좋은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자꾸 신용을 쓰니까 이건 이렇게 말릴 수는 없는데 보면 신용미수 쓰려면 제 바닥권에 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자꾸 쓴다는 얘기죠. 보면 자, 그 신용미수도 저희 시장이든 종목이든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결론은 적정선이 한 16주, 17주선인데 한 20주선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 시장이 이 신용미수 때문에라도 시장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이 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신용미수가 지금 적정선보다 한 3, 4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미수 쓴 개인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시장 입장에서. 지수가 더 가려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 신용미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보시면 거의 그죠? 거의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이 고점권에 왔으니까 이 보시면 이 선을 그어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고점권에 온 겁니다. 고점권에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니고 결국 내려간다. 더군다나 이제 그죠? 좀 이제 올해 2023년도 5월달, 7월달 그렇죠? 이제 미국의 연방의 금리가 이제 어쩌면은 이제 5월달이 이제 올린다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 내지 어쩌면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초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면 어쩌면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은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시간 문제지 거의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보면서 하루 오르고 내리고 막 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또 환율 가지고 막 이렇게 공포심 자극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들 몇 개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이렇게 보면서 개인들이 저런 유튜브들 때문에 특히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 개인들이 계좌가 문제가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이 여기서 고개를 쳐들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때 주봉 가지고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나스닥은 이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넘어가 있다. 주봉으로 보시면 그 제가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잖아요. 보면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나스닥이 이게 지금 그죠? 이 추세를 타고 지금 여기 원바닥 그죠? 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나스닥이 저희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저희 비트코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흐름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 대통령 그 3년 차 나중에 3년에서 4년 요 구간에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여지없이 상승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면 그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다. 그러면 그죠?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제가 볼 때 미국 시장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추세가 중요하니까요. 저희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단타할 게 아니고 저희는 종목을 사서 어떤 기간에 맞춰서 가능하면 중장기로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비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스닥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가지면 저희도 좀 덜 불안하죠. 봤을 때. 어차피 투자는 편한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투자는 없고 이제 불안하냐, 이게 조금 불안하냐, 많이 불안하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주면 그죠? 많이 불안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저희는. 그 다행히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그런 흐름이 어쩌면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좋죠. 그러면 자, 코스피가 이렇게 여기 갔다가 조정 받잖아요. 이게 조정이 아까 제가 얘기한 아까 신용 잔고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게 신용 잔고. 신용 잔고가 이렇게 늘으니까 그 신용 잔고를 좀 줄여야 돼요. 줄이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시장을 조정을 시켜서 시장을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조정을 시켜서 잔고를 줄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게 913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요즘에 보시면 그죠? 음봉으로 쫙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으로 이렇게 코스닥에도 이게 신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조정 하락이 아니고요 조정을 시켜서 그 신용 장구를 이렇게 크든 적든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 그래서 신용 장구를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줄여놓고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을 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근데 지금 이런 조정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용 장구가 너무 늘었다. 너무 늘었다. 몇 조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용 장구를 100%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지수를 관리해 가야 그 세력들 입장에서 시장을 관리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음,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조정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60일 제가 얘기했죠. 60일선이 62평선 있잖아요. 62평선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중기 추세를 판단할 때 보면 여기 62평선이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 중이잖아요. 코스닥도 상승 중이고 코스피도 62평선 상승 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62평선을 맞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돌아서잖아요. 보세요. 여기 싹 여기 돌아서. 그래서 이 우량주 제가 얘기한 우량주들을 판단할 때는 이 62평선으로 판단하시면 이게 중기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 90% 확률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62평선이 중요하다. 그 중기 추세가 일단은 좋은 추세로 가야 그게 장기 추세로 이어지니까 보면 62평선이 이게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 이게 이평선이 62평선 이게 중기니까 중기 62평선을 맞고 여기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선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설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62평선 이렇게 돌아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1일인데, 오늘이 근로자의 날에 오늘 주식시장이 안 열렸는데, 응? 5월달은 제가 볼 때 5월달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62평선을 딛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그림으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 90%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럴 확률이 한 8, 90%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이 지수보다 더 빠르잖아요. 보세요. 이 지수보다 먼저 돌아섰잖아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수가. 삼성전자는 이미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62평선 보세요. 삼성전자 62평선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보면 이 수평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이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선이 이게 신용 장구선이거든요. 신용 비율선. 요거 신용 비율선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신용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쓸 리가 없지요. 삼성전자 가지고 개인들이.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거의 다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지금 현금으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에서 개인들을 정리할 수는 없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신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의 흐름보다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더 좋다. 이건 좋아요, 저희한테. 이게 일단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방어를 해주면서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더 좋은 흐름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 가면 이렇게 실적, 그죠?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수급이잖아요. 수급,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급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다. 수급이란 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돈 많은 세력들이, 돈 많은 투자자들이, 돈이 크기가, 투자자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돈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그것도 시장가 플러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고 그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력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어떤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면 자꾸 그 타이밍을 뺏기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해는 나중에 하시면 된다. 투자에서는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 흐름보다도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건설주 대장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보세요. 현대건설도 제가 매주 설명드리고 있지만 벌써 각도가 달라졌어요. 각도가 달랐는데 현대건설도 이게 신용미수예요. 신용미수가 막 줄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대건설도 이 우량주잖아요. 현대건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신용미수가 줄고 있다. 신용미수가. 응?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량주를 사는 데는 신용미수를 별로 안 쓰고 결국 이 신용미수는 어떤 종목을 신용미수 가지고 많이 쓰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개별주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그래서 개인들 신용미수 쓰는 건 결국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신용미수를 많이 쓰는 것은 우량주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올라가는데 신용미수는 줄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잘 올라가죠, 보시면. 그래서 그 신용미수가 개인들이 주로 쓰는 게 개별주,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 왜 그러냐면 이제 신용미수를 써가지고 개인들은 막 빠른 시간에 막 수익을 5%든 10%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우량주는 이렇게 좀 가는 속도가 개별주에 비해서 막 파닥파닥 하지 않고 보면 이렇게 느릿느릿 가잖아요. 그죠? 막 상한가 이런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느릿느릿 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신용미술을 안 쓰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건설업종은 이제 현대건설만 보시면 되는데 현대건설이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때는 미래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건설주도 이제 이 타이밍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를 봐야죠. 에코프를 보시면 에코프로도 먼저 신용민수를 보면 에코프로도 그 신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에코프로가 신용이 그죠?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 뚝 떨어져 가지고 보시면 그러면 개인들이 이런 데서 좀 이런 데서 개인들이 뭐 얼마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들이 사기는 샀는데 결국은 신용을 많이 쓰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건데 보면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여기 장대양봉 만들고 장대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횡보 내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좀 꼬리 달고, 위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럼 이게 쌍봉이 될 거냐? 이제 이 에코프로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가 중요해요. 에코프로가 앞으로 더 가려면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이 전고점 꼬리 포함해서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뚫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횡보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보면, 여전히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22평선. 이 22평선이, 그죠? 결국은 보면 22평선에서 지금 여기 돌아서고 있잖아요. 22평선. 보면 결국 이제 여기 5일선하고 11선은 이게 단기. 이게 단기라는 건 뭐냐면, 단기 평선이라는 것은 그 개인들처럼 이렇게 자금이 적은, 투자 자금이 적은 개인들, 투자 자금이 적은 투자자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매수 단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단기 이평선, 5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5일, 10일이면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주, 2주면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돈이 좀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분들은 그래도 한 달 이상, 사는 것도 한 달 이상, 보유하는 것도 한 달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기 관점에서 보면 22평선이 중요한데, 보면 에코프로가 계속 12평선을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처음으로 22평선에 닿았잖아요. 22평선. 근데 22평선을 닿고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보면, 아직까지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 에코프로가 여기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보면. 자, 그거야 이제 저희가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뭐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50대 50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다르죠. 이게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우량주입니다. 이게 우량주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신용미수가 이렇게 늘잖아요. 신용미수가 그죠? 신용 잔고가 이게 신용이 이렇게 늘으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오르니까 신용 잔고 오르니까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용을 쓴 개인들 때문에라도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한다는 게 이런 이제 그죠? 이게 개별주, 이게 우량주인데 그래서 이 여기 신용을 누가 썼겠어요? 여기 신용 이 세력들이 신용을 쓸 리는 없고 이게 개인들이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에코프루를 보고 이 포스코홀딩스도 에코프루처럼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신용 미수를 계속 따라서 신용 미수를 쓴 거죠. 그 세력들이 딱 알고 딱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들을 좀 이렇게 이제 신용을 줄여야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조정을 시키니까 신용이 이렇게 늘다가 이렇게 줄잖아요. 보세요. 줄죠. 그게 여기죠? 보면 줄죠. 여기서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는 많이 다르죠. 같은 2차 전지지만 그 에코프로 흐름하고 이 포스코홀딩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잖아요. 보시면 이게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약간 비슷하죠.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신용 미수가 이렇게 늘으니까 여기 조정을 시키잖아요. 보세요. 여기 신용 미수가 여기서부터 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늘어나니까 이 아까 포스코처럼 막 올라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신용미수가 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딱 시키잖아. 그래서 시장이든 이 종목이든 특히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게 신용미수,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들을 어떻게 털어내야 되는데 가장 털어내기 좋은 종목들이 이게 반대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렇게 3, 4일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 3, 4일 이렇게 장대 음입에서 3, 4일 이렇게 음이면 거의 반대 매매 나가요, 반대 매매. 그러면서 개인들을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꺾이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꺾이면 그때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 신용미수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종목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에코프로는 아까 보면 신용 잔고가 이렇게 많, 에코프로는 신용 잔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포스콜딩스는 특히 신용 잔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개인들이 지금 신용 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포스콜딩스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막 몇 억 대출받아서 사는 것은 부동산 그만큼 믿으니까 뭐 잘못 될 일 없어. 그리고 믿으니까 막 몇 억 빌려가지고 그 대출받아서 하듯이 비슷해요. 주식도. 그 종목을 그만큼 믿으니까 그만큼 신용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아까 포스코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요. 중간중간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제가 우량주를 이게 여기 이 삼천단 제약도 보세요.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 잔고가 이렇게 늘잖아요. 신용 잔고로 설명이 거의 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오르니까 신용 잔고가 계속 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줄였다가 또 계속 늘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이렇게 시키니까 신용 잔고가 줄잖아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줄면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5만 원부터 10만 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신용 잔고가 이렇게 따라서 늘었기 때문에 이걸 좀 세력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제약을 관리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 개인들 신용을 써서 따라온 개인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을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지금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차피 중장기로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시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우량주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량주는 단기가, 우량주 1, 2년이 단기예요. 우량주는. 1, 2년이. 그러니까 포스콜딩스나 지금 삼성당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은 우량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가 1, 2년입니다. 1, 2년.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수강생분들이 오늘, 이제 한번, 아까 제가 이제 그 계좌에서 비중 얘기를 제가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음, 그 비중 관리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저 유튜브 제가 올려드리면 좀 보시고, 본인들 계좌를 좀 살펴보고, 그 기간을 따져서, 제가 드린 종목이든 개인적으로 샀던, 아무튼 그런 종목들 총 털어서 한번 쭉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흐름으로 본인들이 산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까 비중을 이렇게 단기 흐름으로 한 50%, 중기 흐름으로 한 30%, 그 아무튼 장기 흐름으로 한 20%,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시면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추정 예탁금이 아무튼 50%보다는 100%, 100%보다는 200%, 200%보다는 300% 이런 식으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장으로 아니면 강세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비중들을 한번 좀 점검해서 그런 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드리는 종목이나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이 없으시면 이렇게 한 주씩이라도 사셔야 돼요. 한 주씩이라도, 아니면 알트코인 한 코인이라도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어 봐야, 그래야 본인들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는 게 좋았는지 안 하는 게 좋았는지 그런 것들이 본인들 계좌의 숫자를 보고 본인들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안 사놓고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한 주라도 한 코인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셔야, 그래야 본인들 생각도 달라지고 본인들 느낌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투자자는 이게 감각이 중요한데, 감각이라는 게 결국 본인들 느낌이 쌓여서 감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코인 하나라도, 아니면 주식 한 주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수익을 1,000원 내고 팔든 100원 내고 팔든 이렇게, 그것도 샀다가 파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공부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러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